윤 대통령이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존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1조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3조 원은 금년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조달하였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다시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박홍근 대표께서 이 부분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다 추가 세수가 예측을 한 게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한 겁니다. 네, 첫 국무회의 첫 추경. 이후 이어진 이제 초과 세수에 관련된 기싸움. 오늘 추경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을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경의 내용,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 부분이 눈길을 끄는 부분. 그다음에 세금 추계 오류에 대한 어떤 재원 마련 포함해서 여야 신경전까지 한번 간단히 짚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역대 59조 4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손실 보전을 기다리셨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50조 규모의 손실 보상에 대한 공약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임 후에 이제 100일 내로 추진해서 결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좀 공교롭게도 굉장히 많은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찬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고 이번에 재원 중에서 보면 지출 구조 조정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주로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지출 구조 조정을 얘기를 해왔는데 네. 사실 지출 구조 조정은 좀 비현실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막상 예산들을 어디다 쓸 것을 이제 다시 옮겨서 이렇게 태우는 것이 이제 네. 각 예산마다 다들 이해관계자가 있기 마련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내부에서 예산 정리를 할 때에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어렵게 잘라내서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지출 구조 조정은 좀 비현실적인 공약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초과 세수가 더 거치면서 뭐 당선 그 대통령이 원래 애초에 공약했던 것과 세부적인 것까지 다 똑같은 그런 지원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첫 발을 뗄 수는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발언 속에도 말씀하신 지출 구조 조정 얘기가 나왔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 또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존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지출 구조 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라는 부분인데 요건 나중에 좀 떼어서 질문 드리기로 하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추경안 내용 중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이 가장 눈길을 끌겠죠? 네, 눈에 그렇죠. 띕니다. 지난번에 이제 인수위가 밝힌 내용이 상당히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는 이제 최대 600만 원의 이제 그 손실 보전금을 지급을 할 것인데 이게 소상공인들의 이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화돼서 지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600만 원을 다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수위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이제 편성을 할 때 만약에 이 초과세수 개념이 없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국채 편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입을 이제 그렇게 잡았어야 되는, 빚을 내는 것으로 잡았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걸 뭐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내용의 추경을 이제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네. 최대 1,000만 원, 최소 600만 원의 이러한 이제 이 손실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바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근데 민주당은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공교롭게도 어쨌든 53조 원이라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재부의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예측이라는 거는 왜 갑자기 나온 거냐? 네. 민주당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뭐 음모론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을 이전부터 기재부가 뭐 예를 들면 작년에 7월달에 예산안 짤 때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뭐 그걸 숨기고 있다가 정권이 뭐 어디로 갈지도 몰랐는데 정권 교체를 예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숨겨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증명해야 될 고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런 함정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53조 원의 초과세수를 이제 상정하고 있는 게 좀 그것도 무리한 계산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초과세수가 53조가 발생한다는 게 지금까지 3월까지 어쨌든 거친 법인세,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뭐 대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세수와 성장률이 좀 연동되는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53조가 결산할 때 맞춰져 있을 것이냐 네. 그거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야당 의원 시절에 문제 제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추경 편성할 때 마찬가지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게 이 초과세수를 지금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해서 이 편성하는 것은 이 뭐랄까요? 너무 좀 안이한 것이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면 기재부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하고의 어떤 코드를 맞춰가지고 초과세수를 적극적으로 좀 과감하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다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논리적인 귀결은 그러면 추경을 그러면 더 적게 편성하거나 추경의 불필요성 이런 걸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는 또 없는 것이죠. 지방선거도 있고 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실제로 커서 그것에 대한 피해 보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선거 때 계속 누구나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막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추경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다 인식하고 있는 거고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불필요한 초과세수에 대한 논쟁보다는 실제로 추경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논쟁으로 가는 것이 더 옳다고 보고요. 초과세수의 문제는 좀 따로 떼서 기재부의 어떤 예측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켜야 된다랄지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게 또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된 측면 때문에 예측이 빗나간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이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지금의 추경 규모라든가 재원 마련 방안하고 직결되는 그런 지금 어떤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평론가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자 기재부는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세수 오류가 도를 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측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앞서 대통령이 언급했던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예정에 없던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막상 들어오는 돈이 그러니까 초과 개수일 뿐만 아니라 계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아니라 초과 계상이 돼버리면 어떡하느냐 이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막상 네.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적자국채를 발행을 한다거나 그리고 사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그 국채를 갚는 것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갚는 것이 또 여의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제 초과 세수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과 세수가 진짜로 그만큼의 세수가 들어올 거냐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조금 네. 더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계속해서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잘못 예, 이게 했거든요. 네. 한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슈퍼 예산이다.
라고 하는 그 평가가 매년마다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미리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제때 풀어주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재정 충격 지수라고 이제 자연적인 세수 증가나 이런 것들 빼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재정을 쓰고 있느냐 이걸로 조사를 해보면 어떤 해에는 문재인 정부가 공언을 했었던 확장 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살짝 긴축 재정인 경우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게 사실 예산이라는 게 추경 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돼서 제때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사실은 여기에 민주당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반복됐던 문제가 이번에 또 불거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연속적으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초과세수 발생하면 나라 빚 갚는 데부터 써야 한다는 말을 추경호 부총리가 했었어요. 야당 의원 시절에. 근데 네. 지금 막상 돈이 들어오니까 또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당 야당이 될 때 이제 공수가 뒤바뀌고 입장이 뒤바뀌는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국회라는 기관이 좀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국회가 사실상 예산안을 짜다시피 하거든요. 네. 예, 국회가 오히려 초과 세수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든 야든 간에 국회가 그 기능을 못 해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첫 해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사실 이 문제가 나라 살림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재정 운영에 대한 계산을 잘 못했다는 건 재정 운영에 대한 어떤 불신을 좀 자초하는 측면이 있어서 한번 두 분께 질문 드려봤는데 좀 여러분께 이해가 좀 도움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기재부의 세수 축의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으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의 15.5%에나 해당됩니다. 이는 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오차율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사안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은 정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올해 53조 원 더 들어가는데 박홍근 대표께서 이 부분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다 추가 세수가 예측을 한 게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한 겁니다. 그렇죠. 정권을 인수받은 지가 5월 10일 이틀 전인데 이거를 저희가 추계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 두 사람의 발언만 들어봐도 여야가 바뀌었구나를 실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원래 이제 기재부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지금 이제 김수민 평론가 앞에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세수 추계를 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과거에도 기재부랑 대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확장적인 재정을 하려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공격적으로 이제 좀 세수 추계를 해야 되는 건데 기재부 관료들은 이제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돈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면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빚을 져야 되니까는 상당한 부담이 경제 부담이 되겠다. 이런 이제 논리로 사실 이제 적극적인 어떤 확장 재정을 막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이 문제 제기가 좀 꼬이는 게 지금 상황 예를 들면 지금 5월 달이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예를 들면 기재부가 원래 그런 어떤 보수적인 어떤 세수 추계가 문제인 집단이 지금 이제 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이 시점에 정부의 어떤 추경 편성 반침에 대해서 이 기재부가 원래 의견을 내라고 하면은 그런 보수적인 게 전제라고 하면은 추경 편성을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세수가 기대만큼 거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는 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왜 기재부 이렇게 보수적으로 나오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상황이 뒤집어졌거든요. 오히려 기재부는 돈이 많이 거칠 것이다. 그러니까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근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계산을 제대로 못했느냐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뭐 어쨌든 추경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반대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더 많이 해야 된다 추경 편성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 제기하고 해법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그래서 추경의 집행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결국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이 여야의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서로 동원하는 수사라든가 레토릭이라든가 문제 제기의 성격이라는 게 자리를 바꿔가지고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정치권의 의무라는 점에서 좀 네.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지금 앞서 보시던 발언도 그렇고 지금 모든 상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국회에서 추경 심사 과정도 좀 치열하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민주당이 더 큰 금액을 불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더 크게 지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지원을 해도 됩니다. 지금 나가는 저 얘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47조로 더 증액을 하는 쪽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면밀하게 물론 증액 자체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증액을 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예, 그 부분은 해도 되는 것인데 자칫 선거를 앞두고 소위 표퓰리즘이라고 하죠. 저는 네.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하고 이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여야 간의 입장이 항상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 야당 쪽에서는 선거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선거 앞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됐던 건데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좀 푸는 쪽으로.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표가 달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묻고 더블로 가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 뭐 특히 경제지라든지 이쪽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인플레가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적절한 대책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재부 측에서는 이 돈이 바로 막 소비 진작으로 소상공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밀렸던 뭐 임대료라든지 또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일 거기 때문에 인플레 걱정이 크게 없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합니다. 네.